밥 밥 줄게. 가지러 갈게. 밥 갖다 줄게. 맛있는 거 가지러 올게. 갔다 와. 맛있는 거 뭐? 그럼 과일 가게에서 맛있는 거 좀 사와. 아버지 뭐 드시겠대? 응? 네, 과일 좀 사와. 다 늦은 저녁, 경호 씨가 시장길에 나섰다. 최근 들어선 거의 매일 어물전을 찾는 경호 씨. 생선머리를 얻어 얼마 전 새끼를 낳은 어미 고양이에게 특별식을 해주려는 것이다. 오마야 꽃을 지고 강가에 나. 시장 사람들에겐 고양이를 꽤나 좋아하는 초등학생으로 보였을 경호 씨. 하지만 경호 씨는 아직 자라지 않은 키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은 28 어엿한 청년이다.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 안암동. 인근 동네에선 제법 큰 규모인 경호신의 세탁소. 이맘때가 되면 거래처에서 밀려드는 모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초여름 띠약볕 아래 동생 경영 씨와 아버진 요즘 들어 매일 두꺼운 모피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 세탁소 맏아들인 경호 씨. 하지만 경호 씨는 동생처럼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 대신 경호 씨는 복잡한 장부를 정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옷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합시다. 네? 이제부터 고기를 먹. 이른 점심을 하는 세탁소. 경호 씨가 반찬 준비에 바쁜 어머니 옆에서 한참 눈치를 본다. 지금 물 먹으러 왔다니까. 물 먹으러 왔는데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먹어. 경호 씨는 물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본다. 하루 한 대가 넘는 물을 마시는 통에 어머니가 짜증 섞인 걱정을 하는 까닭이다. 벗겨달라고 그런다고?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경호 씨. 2년 전부터 소변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네가 이거를 이렇게 잘 까야지 네가 장가 가서 뭐 해먹어. 네가 딸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어려서부터 경호 씨는 부엌 일을 곧잘 도왔다. 늘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인 경호 씨. 중학교 이후 경호 씨는 이렇게 집안 살림을 돕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건강하고 잘생긴 맏아들이었던 경호 씨. 누구도 경호 씨가 이런 비용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동생도 친구들도 부쩍부쩍 자랐던 사춘기. 그러나 12살 경호 씨는 성장을 멈췄다. 병원에서도 성장장애라는 말만 들었을 뿐. 지난 16년 경호 씨에게 세상은 늘 137cm의 높이 그대로였다. 아빠도 외소하니까 저렇게 안 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저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소에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병원에서는 병원에 그 입원시키니까 결과도 안 나오고 저희는 부모도 아니죠. 자식 병이 뭔지도 모르고 고쳐주지도 못하고 부모 자격도 없죠.
제가 저기 전화방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 이거 뭔 일이신데요? 네, 아니 저한테요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뭔데요? 목소리 때문에 경호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번번이 곤욕을 치른다. 죄송합니다. 물 꼭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목소리만 어릴 뿐이다. 방을 내가 어디 갖다 드렸는데 왜 안 갖다 줘? 어디 건데? 어? 어디 거? 원앙사. 알았어. 내가 어저께 그렇게 갖다 드렸는데 맨날 밥 먹는 건데. 알았어. 동생에겐 늘 어려운 형인 경호 씨. 아이, 날씨 더운데. 더운가? 수고해. 날씨 더운데. 한바탕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난 후 경호 씨도 동생에게 미안한 모양이다. 그래도 잔소리를 잊지 않는 경호 씨. 골목에 애들 조심하고. 그 원앙사 배송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 어려 보일 뿐 경호 씨는 맏아들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호 씨는 좀 더 든든한 장남 노릇을 하고 싶다. 하는 장사마다 망해 어렵기만 했던 지난 시절. 늙어가는 아버지가 하기엔 벅찬 세탁소 일. 만약 건장한 장남이라면 누구보다 큰 힘이 됐을 텐데 경호 씨는 늘 마음이 아프다. 오랜만에 친척 큰형이 찾아왔다. 아니요, 영동 성남옆에 뭐. 지금 빨리 가라. 그런데 큰형이 오늘은 영 반갑지 않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아유 정말 우리 어려울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뭐 사돈 아들이 뭐 연락했나 받고 안 할 수 없고 정말 아이고 내가 정말 섭섭해라 그래.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봄이 된 후 몇 달째 이런 어머니의 불만 어린 넋두리는 주말마다 되풀이되어 왔다. 남들 다 가는 장가 경호 씨에겐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가 아니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외면하고. 지금 경호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장가 가서 돈 다 받을게. 제발 좀 그래. 장가 가서 경영아 가자. 크지는 않더라도 튼튼하게만 해. 경호 씨가 20대 중반을 남기면서 이런 속상하고 우울한 주말은 부쩍 많아졌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호 씨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다. 세탁소 안쪽 아슬아슬하게 세우는 두 개의 쪽방. 부모님과 경호 씨가 하나씩 나눠 쓰는 다락방이다. 여의치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정확한 진단도 치료도 받아보지 못했던 경호 씨. 그런데 최근에 심각하게 배가 불러나와 걱정이다. 그러나 경호 씨는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말없고 착실한 맏아들. 경호 씨는 지금도 매일같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다. 저 기계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잔돈이 가끔 가서 아, 500원짜리 옷에서. 100원짜리. 언젠가는 결혼에 효도하면서 살고 싶은 경호 씨. 경호 씨는 한 번도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직은 28. 경호 씨에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이다. 시골에서 만약에 살게 되면 시골에서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면 나무주 사다
좀 신고 토끼 같은 거 동물 같은 거 사다 키우고 싶고 동물 농장 같은 거 그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밥도 사다가 키우고 그래가지고 암수 이렇게 사가지고 늘리면 되잖아요. 아직은 멀기만 한 꿈. 그러나 경호 씨의 꿈은 작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아침 8시. 밤늦게 문을 닫는 세탁소에 아침 8시는 이른 시간이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경호 씨. 간밤에도 경호 씨는 갈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장부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세탁소에 아침을 여는 것은 늘 경호 씨다. 기계를 돌릴 기름을 받으러 가는 것도 경호 씨의 일이다. 경호 씨는 이럴 때 말고는 바깥 출입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세탁소 식구들 외에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경호 씨. 그런 경호 씨에게 매일 주유소를 오가는 이 길은 사람 구경을 하는 길이기도 하다. 저기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조금 한 번 쉬었다 이렇게 사람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 배랑 내고 가는 사람이야.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렇게 불황자 비슷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밥 주거든요. 여기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쓰레기장 있는데요. 술 먹고 막 이렇게 페인들요 많아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서 가끔 가다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 와. 그냥 가요. 경호 씨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몸만 건강하다면 경호 씨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경호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나저나 너 가서 던질 수 있냐? 키 뽑아야 돼. 걱정 마세요. 어? 걱정 마시려고. 너 더 걱정 마요. 아플까봐 그러지. 더 아플까봐. 병원에 가는데 더 나빠지게 하겠어요. 너는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뭔가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능성. 좋은 애 개발돼가지고 근데 나올 때는 응. 얼굴에 빨갛고 살 나올 때는 살찌면 그만 졸리는 것도 없어져. 한 병원에서 재검사를 해보자고 한 것이다. 그 검사가 바로 내일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받기 위해 경호 씨는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다. 돌연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12살. 그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 씨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내일 입원인데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이. 그냥 뭐
한 번 입원한 적도 있거든요. 담담하기도 하고요. 좀 제가 입원하게 되면 좀 집에 전화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 제가 빠지니까 부장하고 부모님하고 동생이 좀 바빠진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쁜데 조금 더 한가했을 때 그랬습니다. 너가 나야? 가게 걱정부터 앞서는 경호 씨. 그러나 그보다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때 시절이 참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병원에 치료 받아서요. 검사해서 다시 예전처럼 예전 모습처럼요. 이렇게 클 수 있으면요. 제가 바라는 온갖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밤. 이젠 자라고 싶은 28살 피터팬 경호 씨의 꿈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입원하는 날 아침. 경호 씨가 꽁꽁 싸둔 짐을 본 엄마가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휴지. 아유. 이거야 그때 이거 양말 쓰고 싶고 그거 하나 해줘. 무슨 휴지를 아니 무슨 수건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냐? 하나만 갖고 가지. 아니 하나 쓰고 넣어야지만 번갈아 가면 아유 하나만 갖고 가. 그래도 경호 씨는 끝내 수건 2개를 챙겼다. 그런데 수건이 짐이 된다던 엄마가 이불을 가져가겠다고 나섰다. 거기 이불 없어? 아이 싫어 하얀 이불 덮는 거 싫어서. 네? 하얀 이불 덮는 거 싫어서요. 아, 그 병원 이불이요? 예, 이거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덮어줘야지. 어떻게 뭐 마지막 뭐 결정 받으러 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하얀 이불 안 덮어주고 싶어요. 불안하고 긴장되는 아침. 그러나 경호 씨는 그 와중에도 책상 위를 말끔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이불 깔아줘. 나 여기 이불 깔아줘.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땐 희망을 갖고 돌아오길. 식구들의 기원 속에 경호 씨는 그렇게 집을 떠났다. 지난 5월 31일 경호 씨는 나흘의 일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먼저 신체 치수 측정부터 이루어졌다. 27.5. 예. 27.5. 137cm에 27.5kg. 생각보다 경호 씨는 더 작고 왜소했다. 오래 하셨나 봐. 화장품까지 다 왔다고 하셨어. 입원복으로 갈아입자마자 경호 씨는 주위를 정돈하기 바쁘다. 너무 깔끔을 떨으면 신상이 안 좋다는데 그래서 그러나. 쟤는 옷을 벗어도 벗어서 잔뜩 채워서 쓰다 드머서
이젠 경호 씨에겐 매일 빡빡한 검사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첫날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뼈의 상태를 보고 재성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가름한 것이다. 성장이 되지 않고 성선전이 발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춘기를 넘어서지 못한 사춘기 이전 단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입원을 한 이유는 그 뇌하수체 기능이 어떠한지, 뇌하수체 호르몬이 어떠한지 이런 상태를 이제 규명을 하고 또 뼈 사진 같은 것을 찍어보면 골격선 사진 같은 걸 찍어보면 아직까지 성장에 여분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대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몇 센치 클 거다 이건 미리 얘기할 수는 예상할 수 없고.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장판이 완전히 멎어버렸다면은 이것은 성장 호르몬 투여할 가치가 없는 거고. 경호 씨가 성장을 멈춘 것은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탓이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소변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문제였다. 그런 문제라면 호르몬 투여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뼈의 성장판이었다. 성장판이 남아 있느냐, 그 여부가 내일이면 밝혀지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나왔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직까지 성장판이 남아 있어요. 이 성장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 엑스레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이 위에 팔뼈입니다. 요 어깨, 이 어깨인데 이렇게 보면 흰 선이 보이죠. 이렇게 흰 선이 보이는 이것이 성장판입니다. 이렇게 흰 선이 이것이 27세, 8세 되면은 이것이 약간 흔적만 남지 이렇게 뚜렷한 선이 흰 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에서 아예 성장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앞으로 모든 검사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기로는 검사를 해서 만약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면은 그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 물론 사춘기 이전에 투여하는 것보다는 물론 효과가 적겠지만은 나이가 지금 27, 8세지만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흰선. 경호 씨 손, 발, 어깨 그 모든 곳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성장판. 경호 씨에겐 아직 더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같은 시간, 경호 씨는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받고 있었다. 배의 단면을 보고 경호 씨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평상일 그만큼만 참아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불편하면 발을 까딱까딱 해주면 저희가 불편한 거 알아들을게요.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숨 참으십시오. 경호 씨는 간과 비장에 심각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다. 이건 오른쪽은 간이고요, 왼쪽은 비장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건 췌장이 가운데 보이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는 지금 이상 부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장 속에 있던 메스 같아요. 어떤 종양 같은 건데 아직 그게 장 속에요? 예, 몸 속에 있어요. 눈에 띌 만큼 큰 달걀만한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다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전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다. 의료진은 급히 경호 씨 엄마를 불러 소식을 전했다. 예,
지금 저기 환자분이 원래 입원하신 거는 예. 이제 성장 장애가 있어서 지금 입원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예. 컴퓨터 촬영을 했는데 예. 초음파 검사하고 컴퓨터 촬영 검사상에 뱃속에 굉장히 예. 많은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보이는 양상으로 봐서는 예. 지금 임파종이라는 병이 가장 예. 의심이 됩니다. 일단은 그 뱃속에 있는 덩어리를 예. 먼저 얻어서 조직을 얻어서 예.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배를 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예. 쟤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거기다 일정 정도 위험이 따르는 조직 검사까지 해야 한다. 키클 수도 있대. 너잘 먹고 밥 많이 먹고 조금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나설 수 있대. 밥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해.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알았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99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의 주인공들 기성 신인장가의 소속 창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경호 씨에게 의사에게서 들은 말을 전할 수가 없었다. 나한테 왜 울어? 기타를 좋아서.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내가 씻을게. 그러나 경호 씨도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다. 양치하고 물을 가져가야지. 양치 더 해야 더 밑에. 이빨려 더 밑에 밑에. 나 경호 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다. 엄마가 왜 우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힘들할까 봐 했어요. 그런 거 걱정 많이 하고. 피 뽑고 그런 거 잘 못 보시거든요. 제가 힘들할까 봐.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나 지난 후 어머니는 경호 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골수 검사를 해서 할수 있어. 다시 봐. 근데 그렇게 먼저 가지 이렇게 안 아프대. 그러니까 혹시라도 골수 검사하면 너는 무슨 검사를 그래. 그러나 경호 씨는 자신 앞에 닥쳐온 또 다른 위기에 의연했다. 그날 늦은 밤 가게 일을 끝낸 아버지와 동생이 세탁소 식구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다. 뭘 잘했다는 거고. 걔는 안 돼. 앞 조금만 먹어. 그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봐. 이렇게 양성인지 뭔지. 알고 이렇게 만져보면 안 잡혀요. 몰라 잡힌대. 수술도 안 해요. 살짝 째서 그 조직만 조금 떼가지고 그게 뭔가 이제 확실하게 검사하는 거라. 그리고 큰 수술도 안 해요. 뭐야? 그러니까 냉장 수술 정도. 15일까지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덜컥 겁이 난다. 꽃다발 만들어준다는 아가씨 이쁘지? 애써 엄마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고 얼마나 이쁘다고. 저기 왔네. 왔어? 아이고야, 양배추 아가씨. 모처럼 웃어보는 가족들의 얼굴. 경호 씨는 하루빨리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가. 그 저기 밥은 네가 책임져라. 가족들이 떠난 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머니는 너무 혼란스럽다.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것이다. 나이가 저렇게 먹어가고 점점 병이 악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가슴 아프고 만약에 검사 받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받을 것 같았어. 내가 죄 받을 것 같아서 빠듯하게 말 한마디
안 해준 적도 있었으니까 죽으면 크게 걸릴 것 같아. 하지만 경호 씨는 힘을 잃지 않았다. 잘 안 되도 뭐 만약이라도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전부 다. 근데 28살 나이 때 다 하고 싶어. 28살 나이 때 28살이어서 와이프랑 애기 없고 부모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 생각할 때 생각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 모든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갔다. 볼게요. 바늘 돌아가면 아플 수 있으니까. 간과 비장이 부어 있는 데다 균열이 심한 경호 씨. 수술을 대비해 경호 씨는 우선 수혈을 받았다. 갔다 오면 몇 끼인데요. 차라리 세탁해 준다고. 세 개의 수혈팩을 다 맞고 난 늦은 오후 외과에선 최종 진단을 했다. 수술 날짜를 확정 지으려는 것이었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단 목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이렇게 개복을 해서 지금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 배 속에 구복막 쪽에 이 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크게 자라고 있다고. 때문에 그중 일부를 이제 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개복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지 그런 식감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 속에 지금 혹이 여러 군데 자라고 있거든요. 키가 안 크는 원인은 아니고 지금 봐서는 그게 혹시 이제 임파선 암 그런 게 아닐까 지금 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수술 날짜는 내일. 그런데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꿋꿋하던 경호 씨도 덜컥 겁이 난다. 왜 그래? 넌 안 죽어. 그냥 엄마가 괜히 장난으로 그러지. 말로만 듣던 암이었다. 확실치 않다곤 하지만 경호 씨에겐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경호 씨는 금방 힘을 되찾았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경호 씨에겐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것이다. 내가 지금 아침에 컴퓨터를 뜨니까 맛있게. 6월 3일 경호 씨는 조직 검사에 들어갔다. 조직 검사라고는 하지만 배를 열어 종양을 떼어내는 큰 수술이었다. 의료진은 경호 씨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 중 가장 큰 덩어리를 떼어냈다. 수술이 끝나질 않자 엄마는 겁이 난다. 작고 왜소한 아들, 가끔은 그런 아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 아들은 가장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또 위안이 돼 주었었다. 소심해서 생전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이번에 수술하러 들어가는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가 잘못돼도 울지 말라고. 저는 나설 수 있고 저는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야.
제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경호 씨의 수술은 2시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경호 씨. 수술이 끝난 지 1시간 반 만에 눈을 떴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수술도 괜찮고 수술 오는 이제 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뭐 임파선이 막 110% 있고 비장도 부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임파선 큰 거 하나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임파선 하나 뜯어내고 경호 씨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 면회가 허락됐다. 금식이 시작되면서 내내 갈증 때문에 괴로워했던 경호 씨. 많이 먹어. 그렇게 맛있는 물을 왜 못 먹겠을까? 의식을 차리고 물을 마시는 경호 씨를 보고서야 엄마는 정말 수술이 끝났구나 안심이 된다. 이제 문제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수술 첫날, 경호 씨는 그렇게 편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술 둘째 날. 그런데 경호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경호 씨가 빨대로 주는 물도 마시질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도 못 마시네.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어때? 얘기해보래요. 지금 뭐가 괴로워요? 예? 지금 괴로운 게 뭐예요? 숨이 찬가? 경호 씨는 새벽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폐렴을 의심하고 있었다. 폐가 충분히 늘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폐 안에 공기가 충분히 못 들어가니까 이제 무기폐 강화거든요. 무기폐 강화가 있고 이제 2차적으로 폐렴이 있어. 폐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환자가 좀 숨이 차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하나의 후유증인데 오늘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나네요.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경호 씨에게 항생제 투약이 시작됐다. 그러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경호 씨는 심하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도 경호 씨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질 않고 있었다. 거기다 또 한편으로 경호 씨에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저기 소변이 어제부터 안 나오거든요. 어제는 아니, 어제 낮까지는 좀 봤는데 한 200 넘어갔는데 어제 오후부터 지금 오후까지 소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들어가는 물은 있는데.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걱정이네요. 대변은 조금 보는데 그러니까 대변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밖에 안 보더라고요. 소변이라는 건 이제 콩팥 기능이 좋아야지 소변을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콩팥 기능 크레아틴이나 수치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좀 써서 좀 보긴 볼 텐데 제가 좀 보실 때 지금 소변이 안 나와서 좀 걱정이 좀 심하게 되네요. 좀 회복이 굉장히 더뎌서 좀 걱정이네. 네. 몸이 약하니까 그거야. 네. 좀 지켜보고 계시고요. 제가 자주 좀 둘러볼게요. 경호 씨는 현재 계속해서 항생제와 면역 제제를 맞고 있다. 면역력이 약해 앞으로도 계속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
그런데 소변을 보지 못한다면 약을 투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젠 다만 이뇨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소변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수술 5일째. 간밤에도 이뇨제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박경호 씨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응?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 상태까지 몇 번씩이나 반복됐다. 의료진은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전반적인 상황이 좀 폐혈증 상황이거든요. 몸속에 균이 많이 막 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폐혈증이 있으면서 지금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뭐 하는 대로 좀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한 상황. 경호 씨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져 있었다. 조직 검사 결과 경호 씨의 종양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종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직 검사 결과상 캐슬만 질환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캐슬만 질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환자분이 진단이 된 경우는 지금 형질세포 증가형으로 진단이 됐고 이런 형질세포 증가형 중에서도 지금 간에도 덩어리가 있고 비장도 커져 있고 여러 가지 그 복막에 여러 가지 임파선들이 커져 있는 걸로 봐서 다발형 캐슬만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발형 캐슬만 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형질세포 증가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의 증가에 의해서 본인의 면역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본인의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런 이후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폐혈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 오줌 싸다고 막 안 할게. 오줌 좀 싸봐. 엄마 오줌 싸다고 막 안 할게. 엄마 밉지? 엄마의 희망을 저버린 채 회복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시시각각 경호 씨의 상태는 위험해져 가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어떻게든 경호 씨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오늘 있었다. 아침에 갑자기 지금 18,000원 떨어져가지고요. 플라트레트 지금 컨센트레이트 5개 지금 주고 왔거든요. FFP를 좀 줘야겠다. 예. FFP는 안 주고 플라트레트 컨센트레이트만 지금 주고 왔습니다. 그 컨센트레이트 주고 예. FFP를 한 10개 정도 주는 게 좋겠네. 예, 예.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다. 몰라보게 부어오른 아들의 얼굴. 접촉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러나 경호 씨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석할 상황이 못 돼서 지나가다 보고 혈소판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다 바늘 꽂아야 되는데 바늘 꽂다가 출혈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이쪽으로. 아파. 그래. 미안해. 경호 씨의 몸으로 퍼져나간 폐혈증으로 혈소판 수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만 있었다. 꼼짝 않고 경호 씨 곁을 지키던 엄마가 갑자기 병실을 나섰다. 갑자기 떠오른 듯 엄마는 아직 집에 있는 동생 경영이를 불렀다. 아버지 같은 분한테 누름 저는요 아니야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럼 저 아저씨 하고 계시더라 물어봐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저 오늘 끝나고 진짜 눈물이 말라네 진짜 눈물이 말라 이리탑을 하면서 좀 안 좋아요 환자가 그 사이 다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6시 엄마의 연락을 받고 경영 씨가 도착했을 때 끝내 경호 씨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99년 6월 10일) 경호 씨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사람들의 곁을 떠나갔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